2025년 지금 미국 교육계에 상상도 못했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누가 봐도 비주류라 여겼던 한국어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육협회가 발표한 한 장의 데이터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지난 3년간 한국어 수강률은 38% 급증, 반면 중국어, 스페인어를 포함한 모든 외국어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진원지, 놀랍게도 바로 미국 공립고등학교 교실이었습니다. 10년간 아이들과 단절을 겪던 한 베테랑 교사. 그녀가 우연히 들은 한마디, 헐, 대박. 그 작은 말에서 시작된 이야기. 어떻게 미국 교육 정책까지 바꿔놓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3교시 영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교실 한편에서 들려온 낯선 소리에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브라이언이 에바에게 뭔가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헐, 대박 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처음엔 아이들만의 새로운 은어련이 생각했는데 곧이어 에바도 똑같은 표현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서자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죠. 사물함 앞에서 대화하던 클로이와 친구들이 아이고 진짜 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었고 카페테리아에서는 루카가 점심을 받아들며 고마워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통일성 있는 새로운 언어 현상을 목격한 건 처음이었어요. 교사 휴게실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느낀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레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아, 짱! 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체육 담당인 마이크 선생님도 학생들이 게임에서 이기고 나서 대박 짱! 이라며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아이들이 이런 표현들을 마치 원래부터 써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어색함이나 어색함 없이 대화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아이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고 생동감 있어 보인다는 점이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호기심의 결정적인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말투에 담긴 감정의 깊이가 평소 아이들이 쓰던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마치 더 깊은 마음을 전달하려는 듯한 진정성이 묻어나는 표현이었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의 새로운 언어 현상으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이런 표현들을 배워온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라는 단어를 타이핑하면서도 과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사실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니 아이고는 한국어로 놀람이나 한탄을 표현하는 감탄사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박은 큰 성공이나 놀라움을 의미하고 짱은 최고라는 뜻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모든 표현들이 실제로 한국어였던 거죠.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어서 더 깊이 검색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국 가수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이라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톰이 퇴근하자마자 이 놀라운 발견을 공유했더니 톰도 못지않게 흥미로워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함께 오징어 게임을 시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보면 볼수록 한국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죠.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층위가 영어와는 사뭇 달랐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의 높임법이었습니다. 나이나 관계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보면서 이 언어 안에 담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어요. 영어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의 차이들이 한국어에서는 단어 하나, 어미 하나로 섬세하게 구분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런 표현들의 매력을 느끼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감정적 풍부함과 인간관계에 대한 섬세한 접근 방식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 관찰들을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교사 회의에서 어제의 발견을 동료들과 나누던 중 예상치 못한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레이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거든요. 레이는 한국어보다는 중국어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죠. 하지만 저는 레이의 관점이 아이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할 때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단순히 실용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공감대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특히 고마워나 미안해 같은 표현을 쓸 때 아이들의 얼굴에서 읽히는 진정성은 땡큐나 쏘리를 말할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이런 제 관찰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평소 수줍음이 많던 클로이가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한국어라는 언어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고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집에서 혼자 한국어 기초 발음을 연습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따라 해보았어요. 처음엔 발음이 어색하고 입에 잘 붙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에 담긴 높임의 개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를 직접 배워보면서 깨달은 건 이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는 문화적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높임법이라는 것도 문법적 규칙을 넘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의 표현이더군요. 이런 깊이 있는 철학이 담긴 언어를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한 편 더 보면서 한국어 표현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았어요. 등장인물들이 괜찮아라고 말할 때의 따뜻함, 힘내세요라고 격려할 때의 진심, 수고하셨어요라고 인사할 때의 배려심이 모두 영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독특한 감정의 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도 이런 감정적 풍부함에 매력을 느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며칠 후 방과 후 시간에 브라이언과 에바, 클로이 몇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근 사용하는 새로운 표현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답들이 돌아왔어요. 브라이언은 한국어 표현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전달해준다고 말했고, 에바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따뜻한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며칠 전 목격한 루카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루카가 시험 성적 때문에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브라이언이 다가가서 괜찮아, 정말 괜찮아라고 위로해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루카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It's okay보다 괜찮아라는 표현이 훨씬 더 깊은 위로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클로이는 평소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고마워라고 말할 때의 클로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이었죠. 마치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가 클로이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에바가 해준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어는 단순히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언어라고 하더군요. 같은 고마워라는 말이라도 상황과 관계에 따라 고마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로 달라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어가 갖고 있는 감정적 풍부함을 아이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브라이언은 한국 문화 콘텐츠를 통해 처음 한국어를 접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진짜로 이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높임법이라는 개념이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단순한 격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표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신하게 된 건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더 풍부하고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언어적 변화가 아이들의 인간관계와 소통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아이들의 자발적인 학습, 의욕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었죠. 아이들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몇 분께서 직접 학교로 연락을 주시며 자녀들이 집에서도 한국어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의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집에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식사 예의가 좋아졌다고 하시며 혹시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가르칠 계획은 없는지 문의해 오셨어요. 에바의 아버지 역시 딸이 가족들에게 고생하셨어요 라며 인사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비슷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요청이 쌓이자 결국 교장 선생님께서 임시 교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어요. 레이 선생님은 여전히 중국어가 더 실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일부 선생님들은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해간 자료들이 상황을 바꿔놓았죠. 지난 한 달 동안 아이들의 교내 갈등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통계, 수업 참여도가 향상되었다는 다른 과목 교사들의 증언, 그리고 온라인 한국어 학습 사이트 가입률이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급증했다는 데이터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 앞에서 반대 의견들도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신중한 검토 끝에 시범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보자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우선 방과 후 활동 형태로 시작해서 학생들의 반응과 학습 효과를 지켜본 후 정식 교과목 채택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죠. 레이 선생님의 마지막 반론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실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에게 한국어 시범 수업 개설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브라이언과 에바는 물론이고 평소 조용했던 클로이까지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습니다. 벌써부터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겠다며 들뜬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니 이 결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첫 한국어 수업날이 다가오자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20명 정원으로 계획했던 수업에 무려 70명이나 신청했거든요. 대기자 명단만 50명이 넘을 정도였으니 아이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죠. 결국 교실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2번에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던 그 열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거든요. 간단한 인사만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따라하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전해져 왔습니다. 파이팅이라는 격려 표현을 가르쳤을 때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서로에게 파이팅! 을 외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 이 단어가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라는 위로의 표현, 잘 먹겠습니다라는 식사 인사까지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아이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점이었습니다. 이미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어느 정도 익숙한 표현들을 아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발음을 도와주고 상황에 맞는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브라이언은 대박의 다양한 활용법을, 에바는 고마워와 감사합니다의 차이를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한국어로 사랑해는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지더니 모든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의 차이점과 사용 상황을 설명해 주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수업 후 아이들이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겨우 1시간 남짓한 수업이었지만 아이들은 벌써 배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교실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업에 소극적이던 루카가 영문학 시간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를 하더군요. 친구들도 루카의 발표가 끝나자 잘했어, 대박이라며 자연스럽게 격려해 주었고 이런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루카의 자신감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변화는 아이들 간의 갈등 해결 방식에서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미안해요, 괜찮아요 라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훨씬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어의 높임법과 존댓 문화가 아이들의 소통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클로이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원래 워낙 내성적이던 아이가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부터 점차 활발해지더니 이제는 다른 수업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거든요. 죄송해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라며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발언하는 클로이의 모습을 보면서 언어가 사람의 성격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계셨어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맞췄을 때 야호 대신 대박이라고 외치고 친구가 어려워할 때 힘내라고 격려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하시더군요. 과학 실험 시간에도 조심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같은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실험실 분위기가 한층 협력적이고 배려 깊게 변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아이들의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에바의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아이가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감동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브라이언 역시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라며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모습이 기특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뿌듯했습니다. 레이 선생님조차도 이제는 한국어 수업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수학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고마워, 천만에요라고 주고받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해 속상해하는 친구에게 괜찮아, 같이 해보자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이들이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섬세하게 표현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화나다는 단순한 감정 표현 대신 속상해, 서운해 같은 더 구체적이고 미묘한 감정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변화는 아이들 간의 이해와 공감 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페스티벌에서 한국어 수업 학생들이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고민하던 중 브라이언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했어요. 한국어의 괜찮아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상황별 사용법을 상황극으로 보여주자는 것이었죠.
발표 당일 체육관에 모인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앞에서 아이들이 펼친 무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의 괜찮아, 위로가 필요할 때의 괜찮아, 격려할 때의 괜찮아를 각각 다른 톤과 상황으로 연기하면서 하나의 단어가 얼마나 풍부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클로이가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잊을 수 없어요. 평소 그렇게 수줍어하던 아이가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 높임법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와 고마워가 단순히 다른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더군요. 브라이언의 마지막 멘트가 체육관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심했었는지 깨달았다며 이제는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더 따뜻하고 정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체육관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들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동료 교사들도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교장 선생님께서 무대로 올라오셔서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를 정식 선택 과목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우리 학교의 사례가 학군 전체에 알려지면서 다른 학교들에서도 한국어 교육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레이 선생님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오히려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동아시아 언어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깊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풍부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 한국어의 힘을 새삼 느끼면서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교육을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작 전에 단 1초,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